김일수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8일 75년 전 오늘 저는 돌산 전투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워왔습니다. 75년 전 김일성 괴뢰 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조국 운명이 풍전등화에 서 있을 때 저는 가난했지만은 시골에서 8남매 막내로 태어나 형과 누나들의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라왔습니다. 그때 우리 둘째 형님이 경찰관이었어요. 반동분자의 가족이다 해가지고 인민군한테, 지금 말하자면 파출소죠. 그때는 분주소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총이 없어서 대나무를 죽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괴롭히면서 아들 내려라, 이 반동분자의 가족이다 하면서 괴롭힐 때 저는 어린 학생의 몸이었습니다만 얼마나 보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 마치 해병대 모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지원해가지고 150명을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한 5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학과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연병장에다 쭉 세워놓고 아주 키가 적고 약한 사람만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은 정문 앞으로 가 하고 돌려보내놓고 150명을 완전히 합격했다 해가지고 해병대 기념바타를 맞으라 해가지고 엎드려서 기념바타를 한 사람한테 3대씩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처음 맞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해병대 입대해가지고 피나는 그 훈련을 받고 처음 출동했던 것이 돌산 전투입니다. 돌산 전투 김일성 고치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모태동 고치, 그리고 장단지구 전투에 참전해서 총탄이 비오도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뵙게 됐습니다. 호정산에는 31년생이 됐습니다만 실제 나이는 한 살이 더 많습니다. 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95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 은혜로 오늘에 있음을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산은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에 있는 태백산맥의 험준한 아주 산골장입니다. 돌산을 중심으로 24개 고지가 1000m가 오르내리는 그런 험악한 시대였었는데 거기를 우리 해병대가 맡아서 전투해가지고 17일 동안 진짜 뺏고 빼앗기는 그런 혈전 끝에 결국은 24개 고치를 17일 만에 완전히 탈환하고 뺏고 해병대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그때 그 감격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귀에 쟁쟁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거는 미해병 오연대가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미해병 오연대는 세계적으로 아주 막강한 부대입니다. 오키나와 전쟁 때 일본군 정예부대를 물리친 부대의 구성원이나 개인적인 그런 전투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보다도 막강한 군대였었는데 그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해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화신이 경탄할 공훈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무적해백이라는 친필 희호를 하사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토영 상륙 작전에서 얻은 귀신 잡는 해병, 그 다음에 무적 돌산에서 얻은 무적 해병의 신화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도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해 6월 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일 날 야간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돌산 점령하고 8월 31일 날 그해 8월 31일 날 김성고지를 공격하게 됐습니다. 예, 돌산에서 실패한 그 오명을 여기서는 우리가 만회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김일성이가 아주 그 김일성고지에다가 많은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사수했습니다.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고지가 924고지입니다. 924고지입니다. 924고지고 모태동 고지가 1114고지. 아까 좀 틀게 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김일성 고지를 점령을 하고 이어서 모태동 고지. 그러니까 지금 을지 전망대가 모태동 고지입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 가운데서 가장 남단에 있다는 가칠봉 옆에가 바로 그 모태동 고지입니다. 지금 을지 전망대요. 여기서 이제 점령을 하고 결국 이제 승리한 다음에 수도 서울이 위험한 상태니 해병대가 맡아서 지켜달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서부전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죽스로 밀려오는 중공군을 우리가 막아서 수도 서울을 지켰습니다. 776명이라는 전우들을 가슴에 묻으며 피눈물을 삼키게 했던 그때 그 괴로움이 지금도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때 155고지 바로 앞에가 86고지라고 있었어요. 별로 뭐 높은 산이 아닙니다. 장단지구니까. 86고지에 전방 초소 근무에 일개 이제 분대가 나갔는데 다 전사되고 부상당하고 분대장하고 옆구리 터진 친구 하나하고 저하고 세 사람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근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전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살아나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지 파편종 하나 맞은 데 없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켜왔는데 이렇게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화와 가난의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아직까지도 383을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분단의 아픔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정말 소원이 있다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시간 관계상 잠깐 돌려가지고 전쟁터에서 일어나던 짤막한 참상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태동 고지를 끝나고 그 해 11월 23일입니다. 그날이 23일 날 전방지대 초소를 파괴하라는 그 임무를 띠고 우리가 밤에 기습을 나갔습니다. 그때 해병대는 일개 분대가 13명이에요. 육군은 9명인데 해병대는 13명으로 돼 있었는데 위생병, 통신병 포함해서 15명이
일개 편성이 돼가지고 밤에 기습을 나갔는데 그날 기습 나가는 날 도저히 지뢰를 많이 매설해 있기 때문에 지뢰밭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3일 전에 눈이 막 내렸어요. 눈이 한 30cm 내렸는데 거기 강원도는 원래 추운데니까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미줄같이 매설해놓은 지뢰밭에 그 인계선이죠. 거기를 눈이 덮여가지고 쌓이는 바람에 무사히 통과해서 밤새 기어 올라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밝아버렸어요. 아까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고.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이 한절이 기억나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만약에 저 고치를 앞에 두고 눈이 한 30cm 와가지고 꽁꽁 얼었으니까 그때는 나무가 없습니다. 포탄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전부가 다 민땅이에요. 눈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사야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 아멘. 믿고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을 기어 올라왔는지 아침이 다 됐는데 날이 홀이 밝아가지고 아침이 됐는데 설마 여기까지는 적이 들어오지 않겠지 하고 얘들이 마음을 놓고 전부 빵가에 들어가서 불을 피고 있었어요. 불을 지피고. 그리고 이제 보초병을 놔뒀는데 보초병이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게 했습니다. 보초병에 발길은 안 된 거예요.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산꼭대기까지. 13명이 아무도 부상당한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이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적들을 잠자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빵가에 들어가서 불을 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수류탄을 뽑아가지고 요소에다가 이제 병력을 다 배치하고서는 수류탄을 뽑아가지고 굴뚝 속에다 하나를 넣고 또 하나를 넣고 이제 이어서 또 이제 입구에다가 이제 던져 꽝 하고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전부 그 몰살을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주변에 있던 그 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우리하고 이제 교전을 하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거기 출발할 때는 1인당 실탄을 M2를 가졌는데 M2 30발이 나갑니다. 그래서 3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끼면은 연발해서 90발을 쏠 수가 있어요. 이런데 가면서 수리탄도 여기다 쫙 반도를 키고 그냥 집어넣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했는데 올라가면서 몇 번 눈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바람에 수리탄도 소실돼 버리고 결국 적진 올라가가지고 적과 싸울 때는 있던 수리탄, 실탄 다 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게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부대장이라면 딴 거 다 버리고 많이 수리탄을 짊어지고 갔으면 충분히 몇백 명이라도 다 전멸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아쉬움이 지금도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적과 이제 장당들과 싸우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적진지에서 박격포탄이 떨어집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제 고치가 완전히 적에게 점령당했으니 얘들 때리라 해가지고 이제 때리면 저쪽에서 펑 소리가 나면은 슉슉슉슉 날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그래서 슉슉슉 하면은 벌써 우리 넘어서
포탄이 날아가고 쉬쉬쉬쉬 하면서 딱 끊어지면 옆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포탄이 날아온 소리가 귀에 들려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50% 이상이 불발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알아봤더니 우리 비행기에서 너무나도 많이 그 폭격을 했기 때문에 그 애들이 관수를 잘 못해가지고 이제 그 내관에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터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참 박격포탄이 터지는데 이쪽에서 아이고 옆구리 뭐 이쪽에서 뭐 다치고 해가지고 그 14명, 15명 가운데서 4명이 부상당했어요. 옆구리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실탄도 없고, 그래서 같이 대항할 수 없으니 이제는 후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맘먹고 이제 먼저 부상당한 4명과 통신병 이렇게 해서 먼저 후퇴를 시켰는데, 이쪽에서 잔당들이 그걸 발견하고 쏘는 바람에 다시 이제 후퇴를 못하고 반대쪽을 향해서 이게 우리 군인 쪽을 향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적지를 향해서 도망을 했어요. 그게 그냥 뭐 나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 전부 쌓였기 때문에 없는데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똥까지 싸가면서 도망을 해서 전부 다 살아났어요. 한 사람도 그 낙오자 없이 부상당한 4명 가운데서도 다 살아났고,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은 통신병이 SCR-536인데 그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병이 관통을 입었어요, 다리에. 그러니까 무거운 몸통에 통신기를 버릴 수 없으니까 배터리만 꺼내서 버려버리고는 도망해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안전지대까지 왔는데 우리보다 먼저 와 있어요. 부상병들이.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전투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는데, 6.25 전쟁은 아직도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만 됐습니다. 53년 7월 27일 휴전만 됐지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50% 이상이 북침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북침? 아닙니다. 그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어린 꿈나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친 그 선생들은 지금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절대 북침이 아닙니다. 남침이 우리가 당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적에게 함락당했어요. 240대의 소련제 비행기가 하늘을 뒤덮고 20만 명의 인민군이 200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밀고 내려와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적에게 함락당하고 나무로 후퇴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전략인 듯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국방 상태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적에게 함락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비행기라고는 연습용 20대, 전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병력의 3분의 1을 예출해 박 보내고 조용한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북침입니까? 이래도 북침입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했기에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그날 밤 세계의 평화를 파괴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파병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슈해서 유엔군에 참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켜온 나라인데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자꾸 흔들고 있으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후대에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물려줬으면 합니다. 제 소망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나이로 95세 한 달이 있다 죽을지 1년 더 살란지 2년을 더 살란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제 소망입니다. 죽기 전에 통일됐으면 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장단지구 전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수도 서울이 지금 위험한 상태니까 해병대가 와서 맡아달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구한 요청에 의해서 돌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장단지구로 왔습니다. 장단지구에 와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돌산하고는 다르죠. 높은 산이 없어요. 1호로 고치기 155고치가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는 뭐 86고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얕은 산인데 776명이라는 천사자들 가슴에 묻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일개 분대가 전방 초소근무 나가가지고 다 부상 나가고 죽었는데 3사람 살았어요.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장단지구에서 우리가 지켜내지 않았다면 수도서울이 다시 한번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인민군이 중공군이 얼마나 많은 병력인데 산 꼭대기에 점령해가지고 그 기관총을 들이대고 그냥 쏘아댔겠는데 막 해민대까지 밀려오는데요. 넘어지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쏘면 쏘은 대로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인민군이. 나중에는 그 고치에서 우리가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후방에 와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때렸는데 그때는 이제 제공권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낮에 웬만한 데는 보급로 전부 차단하고 폭탄으로 때려 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폭탄을 때려 부었기에 100만 고치가 6m나 내려앉았다고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점령했을 때는 저희들이 때리고 저희들이 점령했을 때는 우리가 때리고 해가지고 100만 고치가 6m나 내려앉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린다는 게 좀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건져온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몇몇 정치인들의 불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